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5m/s, 1m/s로 충돌한다. 충돌한 후에 A, B 속도를 이렇게 줬네요. 자, 일단은 1kg이 2kg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는 두 물체의 질량비가 1대2구나. 질량비가 1대2면 속도 변화량, 충돌 후의 속도 변화량 반대로 2대1이 돼야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했어요. 맞죠? 자, 근데 A가 5m/s에서 충돌 후에 1m/s가 되는 모습이네. A의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4m/s 겪었구나. 그러면 B는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속도는 절반만 변해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 2m/s가 얘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러면 V는 3m/s가 되겠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기니 D 기억.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요게 충격량이 같아서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맞다 알지. 니은 충돌한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 크기다. 그러면 각각 물체는 어차피 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M 델타 V를 해주면 우리는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을 알 수가 있겠네. 뭐 A든 B든 아무거나 상관없이 구하면 돼. 지금 뭐 B가 받은 거였으니까 B로 하지 뭐. 2kg인 B가 속도 변화량을 2m/s 속도만 크기만 따지면 겪었다. 그러면 4kg m/s 요건 운동량이 다른다 맞지? 그러면 4Nm/s 맞죠? 그 다음에 디귿 V는 3m/s다 맞고 답은 기니 D 5번. 자, 그 다음에 그림 가에서 보니까 A랑 B가 둘 다 접촉해서 2m/s로 같이 등속도 하고 있다. 자, A와 B가 분리됐다. 분리되는 상황도 서로가 서로를 밀어서 분리되는 상황. A가 B를 앞으로 밀어주고 반대로 B가 A를 뒤로 밀어주고 그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같다 이거지. 그러면 얘들도 전체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들 둘도 질량비 2kg, 1kg 질량비가 2대1이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 비는 반대로 1대2 겪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A가 2m/s에서 1m/s가 되는 모습이네. 마이너스 1m/s 속도 변화를 겪었네요. 그러면 B가 A보다 질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는 2배로 많이. 그러면 플러스 2m/s라는 속도 변화를 겪을 거니까 VB는 4m/s가 될 거다. 그러면 기니 D 운동량은 A와 B가 같다. 가에서 보니까 다르죠. A, B가 질량이 다른데 속도가 같으니까 운동량은 A가 4고 B가 2네. 다르다. 니은 VB는 4m/s다 맞고. 디귿 분리되기 전과 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보다 크다. 같아야 되지. 충격량이 같으니까. 틀렸다. 답은 니은 1번. 다음에 A, B가 같이 운동하면서 충돌하고 충돌 직후 A와 B의 운동량은 P로 같아졌다. 자, 둘 다 P로 같아졌는데 항상 충돌 전에는 다가가야 되고 충돌 후에는 멀어져야 되는 게 1차원 충돌이었어요. 자, 둘 다 PP인데 멀어지는 상황이어야 되니까 A보다 속력이 B가 더 빨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VA보다 지금 VB가 더 큰 상황이네. 근데 질량을 곱했을 때 서로 운동량은 서로 같다 했으니까 반대로 MA랑 MB를 보면 질량은 A가 더 커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기니 D 가봅시다.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충돌했다는 사실은 A가 뒤에서 B를 충돌했다. 그러면 A는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A가 겪을 거고 B는 이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겪을 거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운동량이 같아진 거 보니까 B는 더 커지고 A는 작아져서 같아졌네. 그러면 애초에 운동량은 A가 좀 더 컸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맞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무조건 같다. 충격량 서로 충돌하면서 충격량 받는 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번 가나. 그 다음에 자, 그림에서 보니까 60kg, 40kg 질량비가 3대2네요. 자, 그리고 나서 6m/s, 2m/s 뒤에서 밀어준다 하는 게 사실 충돌이야 맞지? 뒤에서 이제 힘을 주면서 밀면 반대로 A는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서 속도 변화량은 질량비 역수비로 겪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질량이 3대2로 A가 더 크니까 반대로 속도 변화량은 2대3으로 B가 좀 더 커야 돼. 근데 B가 겪은 속도 변화를 보니까 플러스 3m/s 겪었네. 그러면 A는 2대3으로 겪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m/s 겪겠다 이거지. 그럼 V는 4m/s 돼야 되네. 그럼 기니 D
밀기 전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질량 40kg 곱하기 B가 겪은 속도 변화량 3이죠. 맞다. 그 다음 니은 V는 4m/s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민운동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고 같다. 작용 반작용이잖아. 틀렸다. 다음 3번 기니 4kg 바닥이 없는 상자가 놓여 있다. 자, 그 다음에 1kg 물체가 정지해 있고 얘는 정지. 자, 상자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 5m 이동하여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 직선 운동한다 했어. 자, 기억. 물체는 상자와 2초 후 충돌한다. 자, 10N 얘도 정지해 있었죠. 놓여 있다 했으니까. 자, 10N 힘을 줘서 잡아당겼다. 4kg. 그러면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러면 5m 왔을 때 충돌할 거니까 5m 오는데 몇 초 걸렸냐 보면 되잖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변이는 2분의 1 AT제곱. 이게 지금 5m 됐으면 좋겠다. 맞지? 자, 근데 A는 질량이 4kg이 10N 받았으니까 A는 4분의 10 2분의 5겠네. 그러면 A 자리에 2분의 5 넣고 계산하면 T는 2초 나오네요. 그럼 2초 충돌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물체와 충돌 직전 상자의 속력은 가속도 2분의 5로 2초 지났잖아. 그럼 5m/s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상자와 충돌 직후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얘들은 한 몸이 됐지. 그러면 4kg인 상자가 5m/s로 오고 있었고 1kg인 물체는 정지하고 있었네. 두 물체가 한 물체 된 5kg 됐다 맞지?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로 속도 변화량을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했어요. 4kg이 5kg 됐네. 몇 배 됐어요? 4분의 5배 됐네요. 질량이. 그러면 5m/s인 속도는 반대로 5분의 4배 되면서 4m/s가 되면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맞다. 답은 기니디 5번. 자, 그 다음에 50번. 자, 그림과 같이 우주 공간에서 점 O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질량이 각각 물체가 질량이 m이고 우주인은 질량이 2m이고 총 질량이 4m짜리가 V0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를 하나씩 민대 앞으로. 그러면 물체를 앞으로 미는 행위는 반대로 우주인과 물체 또는 우주인은 뒤로 힘을 받는 행위다 맞지? 뭔가 던진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모두 민 후에 다 밀고 나서의 정보를 좀 많이 주네. 우주인은 3분의 1V0가 되고 각각 A와 B는 속도가 서로 같아져서 충돌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자, 다 민 후의 모습은 A도 B도 V0보다는 조금씩 빨라졌을 거야. V 빨라졌다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우주인은 질량이 2m인데 우주인의 속도가 느려지고 또 한 번 느려져서 최종 3분의 1V0로 마무리됐다. 이 상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4m짜리 전체 물체가 V0로 운동하고 있어. 요게 전체 운동량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운동량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이 마지막 상황에서 우주인의 운동량은 3분의 2m V0네요. 그리고 더하기 mv가 두 개인데 이렇게 됐을 때 최종 4m V0 다 돼야 된다. 그러면 3분의 10 mv0 돼야 되니까 v는 3분의 5v0 돼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만 밀었을 때 A만 밀었을 때 우주인과 B 물체는 공통적으로 속도는 얼마인가 말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만 밀었을 때 우주인과 B는 아직 들고 있다 맞지? 그러면 전체 우주인과 얘의 질량이 3m이네요. 자, 그리고 하나 민 이제 A의 모습은 최종 속도인 3분의 5V0 우리가 구해놓은 대로 V를 찍고 있겠지. 그러면 A가 이미 질량이 m이고 3분의 5V0니까 3분의 5 mV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더하기 B랑 우주인의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V-라고 둔다면 3mV- 했을 때 또 운동량 전체 운동량은 4mV0 돼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3분의 12에서 3분의 5 빼면 3분의 7에 3m을 나누면 V-는 9분의 7V0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4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가 각각 V의 속력으로 서로 마주보고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충돌했네요. 자, 충돌 전의 모습을 보니까 4P, 2P. 충돌 후의 모습을 보니까 기역 3P. 자, 근데 운동량이 크기를 나타낸 거다 하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운동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 맞죠? 오른쪽, 왼쪽 운동 방향을 나타내죠. 자, 근데 일단은 B를 한번 볼게요. B가 왼쪽으로 V로 가고 있을 때 얘의 운동량이 2P야. 자, 그리고 B는 반드시 A랑 충돌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자, 근데 B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우리가 체크할 거야. B가 왼쪽으로 2P의 운동량을 가지는 게 충돌 전의 모습이고, 충돌 후에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더 운동량이 추가가 돼야 돼. 즉, 충돌 후에도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얘는 P가 적어져 있어야 정상이다 이거지. 운동량 크기가. 근데 지금 운동량 크기가 2P에서 3P로 커졌다 이거지. 크기만 봤을 때. 그러면 얘는 왼쪽 방향을 고수할 수는 없고, 왼쪽 방향이 아니라 충돌 후에 오히려 뒤집혀서 충격을 꽤 세게 받았다 이거죠. 뒤집혀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의 크기가 3P로 이렇게 뒤집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P에서 플러스 3P가 된 게 B의 모습이다 이거죠. 아, 그러면 B는 총 운동량 변화량을 5P 겪었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은 서로 충돌하면서 받는 충격량은 크기는 같아야 된다. 그러면 A도 마찬가지로 5P를 겪는데 얘는 마이너스 5P를 겪겠죠. 뒤로 충격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게 플러스 4P였으면 마이너스 5P라는 충격을 받으면 얘는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P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크기만 써주면 되니까 P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 D 봅시다. 기억. 충돌 후 B의 속력은 충돌 후에 B는 2P에서 3P 운동량이 2분의 3배 됐어요. 근데 B의 어차피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2P일 때 B의 속도가 V면 속도의 크기가 V면 3P일 때는 2분의 3V가 된다. 맞다. 그 다음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후가 서로 반대다. 맞죠? 뒤집혔다. 디귿. 기억은 P지 3P가 아니고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량 크기가 각각 P, A가 P, C도 P, 그 다음에 정지, 운동량이 없는 BD를 향해서 가서 충돌하네요. 충돌 후 운동량 크기를 보니까 A가 C의 5분의 3배. 자, 그 다음 충격량의 크기를 보니까 받은 충격량 B가 D의 5분의 3배. 자, 다 크기다 맞지? 크기니까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 A랑 C가 각각 주고 나서 크기가 3대 5로 남았네. 그러면 A는 충돌 후의 모습이 일단은 3x라고 하죠. 그러면 C는 충돌 후의 모습이 5x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충돌하고 받아간 운동량이 B와 D는 어차피 운동량이 처음에 0이었잖아. 그러면 충격량이 곧 받아간 운동량이 크기다 맞지? 그러면 변화하는 운동량이 얘들의 운동량이게 되겠네. 그러면 B는 A랑 충돌하고 나서 3대 5로 그러면 3y 받을 거고 D는 5y 받겠다. 이렇게 한번 더 보지 뭐. 둘 다 3대 5니까. 자,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은 자, B와 D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누가 충격량을 많이 받았어? D가 C로부터 충돌할 때 충격량을 더 많이 받았다 맞죠? 충격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A와 C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야? A보다 C가 더 느려지, 즉, 그 운동량이 더 많이 일어야 정상인데, 운동량의 크기를 보니까 또 여전히 C가 A보다 운동량의 크기가 더 많다 이거지.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호를 선택할 때, 이런 생각은 A랑 C가 둘 다 오른쪽으로 충돌하고 나서도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지금은 둘 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상하다 이거죠. A보다 C가 D랑 충돌하면서 충격량을 더 많이 받아서 뒤로 더 많이 받아서 운동량이 더 많이 감소했어야 정상인데 여전히 A보다 C가 운동량이 더 크다 하는 거는 뭔가 운동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이거죠. 자, 그러면 충격을 더 많이 준 C가 반대로 뒤집히겠지. 자, 그러면 C의 이 운동량 5x는 플러스 5x가 아니라 뭐다? 마이너스 5x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체 운동량을 같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다 써주면 A, B의 충돌 후 운동량은 3x 플러스 3y가 되고 C와 D의 충돌 후 운동량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5y가 될 거다. 그럼 얘들 둘이 같구나. 그러면 넘겨서 8x가 넘겨주면 2y. 4x가 y네. y가 x보다 4배 더 크네요. 그러면 이제 전체 아무거나 보면 되지 뭐. 충돌 후 AB 볼까? AB는 3x 더하기 3y가 y가 4x니까 12x, 즉 15x가 P, 전체 운동량 P네요. 충돌 전후 운동량 크기는 합은 변하면 안 되니까 P였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x가 15분의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y는 그거의 4배니까 15분의 4P가 됨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충돌 후 D의 운동량 크기니까 충돌 후 D의 운동량 크기는 5y였다, 맞죠? 그러면 15분의 4y, 4p에 5 곱하면 3분의 4p. 답은 5번. 나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2kg, 6kg예요. 오케이. 일단 질량은 1대 3이다. 그럼 얘들 둘은 충돌하면서 3대 1의 속도 변화량을 겪어야 된다. 뭐 요래 체크해 놓고 써먹겠다 안 써먹겠다는 이제 그다음 보여주지 뭐. 자, 근데 이제 힘의 크기, 시간, 넓이, 일단 자기들끼리 둘이 주고받는 힘, 여기서는 뭐 다른 힘이 없다, 맞지? 그럼 요게 시그마 F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요 S의 의미는 충격량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중계 충돌 후 A는 오른쪽으로 1m/s의 운동. 그러면 방향은 안 바뀌고 충돌 후에 보면 얘는 1m/s 오른쪽으로 운동하게 됐다. 딱 나왔네. A가 얼마의 변화를 겪었어요? 마이너스 3m/s의 변화를 겪었네. 그러면 3대 1로 운동량 변화량을 겪어야 되니까 B는 충돌 후에 플러스 1m/s의 변화를 겪겠네요. 그러면 얘는 충돌 후의 모습이 3m/s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넓이 S는 결국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각각 물체, 어차피 똑같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그러면 A로 보면 A는 질량이 2kg이고 속도 변화량은 3을 겪었어. 그러면 S는 크기는 6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기억 맞고. 이응 충돌 후 B의 속력은 4m/s. 틀렸죠? 3m/s 틀렸다.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작용 반작용 얘기네. B가 작용하는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자, 그 다음에도 그림 가는 A, B 충돌 전에 얘들은 운동량이 똑같네. 운동량이 똑같다고 해서 속력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운동량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얘들끼리 주고받는 힘, R자 힘이다, 맞죠? 그러면 시간, 충격량이 P네. 그럼 충격량도 딱 P인 거 보니까 A는 B랑 충돌하고 나서 마이너스 P라는 충격량을 겪고 B는 플러스 P라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을 겪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후의 모습은 결국 P였던 운동량이 플러스 P였던 A가 마이너스 P 충격량 받았으니까 0이 될 거고, B는 P만큼 더 받아서 2P라는 운동량이 되겠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기니 D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이런 거는 이제 처음 조건에서 얘들이 충돌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운동량이 같은 두 물체가 충돌이 일어나려면 A가 B보다 빨라야 된다, 맞지? 그러면 운동량은 같은데 A가 B보다 빠른 거 보니까 질량이 A가 B보다 작구나. 질량 곱하기 속력이 지금 P로 같은 상황이니까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의 크기는 P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충돌 후 A는 정지한다. A는 정지했죠. 다 맞다. 답은 기니 D 5번. 그래서 질량비 또 2대 3 나왔네. 질량비가 2대 3인 거 보니까 속도 변화량비는 3대 2겠구나. 자, 그리고 18N라는 충격량을 받았어요. 얘는 뭐 충격량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속도 변화량 바로 계산합시다. 충격량은 곧 운동량 변화량, 즉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자, 2kg짜리가 충격량 18을 받으면 속도 변화량을 9만큼 겪어야 되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9의 속도 변화량을 겪었으니까 충돌 후에 뒤로 1m/s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는 3kg이니까 충격량을 18 받으면 운동량, 속도 변화량은 6만큼 겪게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였던 B가 6만큼, 플러스 6만큼 속도 변화량을 겪었으니까 반대로 뒤집히면서 속도가 4m/s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 D 기억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18N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충돌한 동안 B가 A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18이
전체 충격량이고 전체 충돌에 걸린 시간이 0.2네요. 나누어주면 5로 곱하면 90N. 요게 평균 충격력 힘이다. 맞죠? 얘는 R자 힘 생각하면 되네. 지금은 B가 A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이 R자 힘이다. 맞죠? 그럼 B가 A에 작용한 평균이 맞네요. 그 다음 디귿.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은 4m/s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그림 가에서 충돌 전의 상황 A랑 B가 마주보면서 운동량을 P로 똑같이 줬네. 그러면 질량이 M, EM이면 반대로 속도는 A가 2V, B가 V 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충돌했어. 충돌한 후에 얘들 둘 다 운동 방향이 반대로 뒤집혔네.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그럼 B는 다시 한번 벽이랑 충돌해서 3분의 1P로 왼쪽으로 운동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B가 받은 힘의 크기, 그 다음에 그래프인 거, 시간 그래프인 거 보니까,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이야. A가 충돌할 때 ES, 벽과 충돌할 때 S. 그러면 일단 한 번 충돌은 우리가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자, 이제 B 기준으로 해서 집중해보면, 자, B는 원래 마이너스 P가 운동량이었어. 자, 근데 A랑 충돌하면서 A랑 충돌하면 일단 방향이 A랑 충돌하고 나서 B는 이쪽으로 충격을 받겠지. 그러면 플러스 ES라는 운동량 변화량을 겪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하면서 B는 벽과 충돌할 때는 반대로 왼쪽으로 충격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받은 충격량 크기가 S. 그럼 마이너스 S 충격량을 받았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최종 3분의 1P가 됐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P였던 애가 운동량 변화량을 플러스 ES랑 마이너스 S를 두 번 겪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S라는 운동량 변화량을 겪었겠네. 그리고 최종 모습이 마이너스 3분의 1P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P에서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3분의 2P라는 운동량 변화량을 겪었는데 이게 지금 S란 소리지.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S는 3분의 2P라는 의미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충돌했을 때 B의 모습을 봅시다. 자, 플러스 ES니까 플러스 3분의 4P를 겪었다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P에서 플러스 3분의 4P의 변화를 겪었으면 3분의 1P 플러스가 된 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B랑 A랑 충돌하면서 B가 겪은 변화량이 3분의 4P니까 A도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4P를 겪어야 해요. 마이너스 3분의 4P를 겪고 얘는 뒤집혀서 뒤로 3분의 1P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네. 그러면 기니 D 기억.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와 충돌한 동안과 벽과 충돌한 동안이 같다. 자, A랑 충돌한 동안은 얘가 ES. 뭐 지금 어차피 B만 따지면 되니까 ES를 T초 만에 받은 거고. 벽과 충돌하면서는 S를 2t 만에 받았네. 그럼 같은 게 아니라 얘들은 4대 1이지. 그럼 평균임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4배 더 크다 된다. 틀렸다. 2에서 B의 운동량은 3분의 1P 맞죠. 그 다음에 3에서 D가 3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일단 B의 운동량은 3분의 1P. 근데 A도 아까 2에서 충돌했을 때 운동량이 3분의 1P였잖아. 그럼 운동량은 똑같은데 질량은 B가 2배 더 큰 거 보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 속도 요게 운동량의 크기였잖아. 그러면 B보다 A가 2배 더 커야 된다. 얘가 2V라면 얘가 V 돼야 돼. 그러면 A가 B의 2배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5번. 가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B에 A가 가다가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다. 맞지? 자, A랑 B의 각각 질량은 MA, MB 안 줬네. 자, 질량비를 안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충돌 후 에너지는 B가 A의 3배다 줬어요. 자, 에너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2분의 1 mv 제곱이 에너지식이다. 맞지? 그러면 V를 제곱을 해서 질량에는 곱했을 때 일단 B가 A의 3배가 B가 3배 더 크다 하는 거 우리한테 줬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오른쪽 그래프는 A 위치 시간 그래프, 즉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의 속력이다. 속도, 속력. 자, 보니까 A는 충돌 전에, 충돌은 요때 일어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맞지? 바뀌었으니까. 충돌 전에 플러스 2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충돌 후에는 플러스 1이라는 속도가 됐네. 자, 그러면 A는 플러스 2m/s에서 충돌 후에 플러스 1m/s로 바뀌었네. 왜 이래? 지우자. 플러스 1m/s로 바뀌었네. 자, B는 그러면 정지하고 있었고 처음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속도 V를 가지게 되었다. 자, 일단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 돼야 돼. 자, MA, MB가 얘들의 질량이라고 보면, 자, MA 곱하기 2가 전체 얘들의 운동량이었어. 자, 근데 운동량이 MA가 1이 됐고, MB는 V가 됐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B가 A의 3배라 했으니까, 충돌 후의 에너지는 MA가 1m/s고, M 2분의 1, MB가 V고, 자, 근데 B가 A의 3배니까 A의 운동에너지에 3배를 해주면 B가 돼야 한다, 그치? 자, 그래갖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위의 식은 EMA가 MA 플러스 요거니까 MA 넘기면 MA는 MBV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식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3MA가 MB의 2V의 제곱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네. 아, 그러면 MA가 MBV니까 요거 여기 넣어주면 정리해보면 V는 3m/s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V가 3m/s.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변화량 보지 뭐. 자, A는 속도가 마이너스 1 줄었고 B는 속도가 플러스 3 늘었네. 아, 속도 변화량 B가 1대 3이네. 반대로 질량 B는 3대 1이구나. 그래서 3대 1, 2번. 그 다음에 그림가에서 또 물체 A랑 B랑 서로 마주보고 오면서 충돌했고, 충돌 전과 충돌 후 A, B의 각각 위치 시간 그래프를 너무 잘 줬어요. 자, 숫자로 따따 떨어지고, 그러면 A, B의 충돌 전과 후의 속도가 정확하게 나오겠네. 그거부터 파악하고, 자, A랑 B는 이때 충돌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지? 그러면 충돌 전 각각 기울기, A는 플러스 2, B는 마이너스 1. 자, 충돌 후는 A가 플러스 1이 되고 B는 플러스 2초 만에 6을 갔으니까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A, B 충돌 전의 모습이 A가 2m/s로 오른쪽, B는 1m/s로 왼쪽. 그러면 충돌 후에 보니까 A는 아직까지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맞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1m/s. B는 방향이 반대됐네. 플러스 3m/s.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제 속도 변화를 가지 뭐. A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하겠거냐? 마이너스 1. 자, B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하겠거냐? 플러스 4. 자, 그러면 A보다 B가 속도 변화량을 4배 많이 겪었네. 반대로 질량 B는 MA 대 MB 질량 B는 반대로 4대 1이겠구나. 그러면 4대 1 나눠주면 5번. 그 다음에는 충돌 전에는 A와 B가 둘 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A가 B보다 빨랐겠지. 충돌을 하고 충돌한 후에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자, 숫자가 너무 잘 나와있네. 이것도 속도 얼른 매겨봅시다. 자, 일단은 A는 충돌 전, 충돌은 요때 일어난다, 맞지? 충돌 전 A는 2초 만에 4m까지 갔네요. 그럼 플러스 2m/s 있고, B는 충돌 전의 모습이 플러스 2분의 1이 얘들 둘의 속도네. 그리고 충돌 후의 모습을 보니까 충돌 후에 얘들은 속도가 같다, 맞지? 두 물체가 속도가 같다는 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로 한 몸이 되었다. 그 속도가 2초 만에 3m 갔으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3m/s가 됐겠네요. 자, 질량이 A가 B의 2배라 했어. 그럼 얘는 2m, 얘는 m. 그래서 속도 변화, 근데 속도를 너무 잘 줘서, 자, A는 2분의 1, A는 2m/s였고 B는 2분의 1m/s. 자, 근데 얘들 둘이 충돌하고 나서 2분의 3m/s. 그러면 A가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냐? A는 2m/s에서 2분의 3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겪었고, B는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을 겪었어요. B가 A보다 2배 많이 겪은 이유가 질량이 절반이니까. 다 맞아 떨어진다, 맞지? 기니 D.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8배이다. 충돌 전에 보니까 A는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2고, 충돌 전 B는 질량이 m이고 속도는 2분의 1이고, 그러면 2분의 m이고 4m이니까 8배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속도 변화량은 B가 질량이 절반이니까 A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건 작용 반작용. 같다. 맞죠? 답은 기니 D 5번.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뭐 A, B가 충돌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네. 그러면 속도 그냥 변화량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겠다. 맞지? 자, A 같은 경우는 속도 변화량이 5에서 마이너스 3. 즉 A는 플러스 5m/s로 가다가 그래프대로라면 마이너스 3m/s 되는 이런 충돌을 했네요.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8m/s 겪었다. 자,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0에서 2로 플러스 2m/s. 즉 B는 정지하고 있었네. 정지하고 있던 B가 A랑 충돌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2m/s가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속도 변화량 B를 보고 만약에 질량 B를 파악해 봅시다. 질량 B는 속도 변화량의 역수비. A가 마이너스 8, B는 플러스 2, 4대1로 겪었네. 그럼 반대로 질량은 A가 M이면 질량은 B의 질량은 4배인 4M. 그러면 A가 2kg 끝났네요. B가 4배니까 8kg. 답은 4번. 다음에는 이제 A랑 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충돌하고 나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네.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운동량이 6이랑 0에서 출발했네. 자, 근데 B는 A랑 충돌하는 게 1초일 때 충돌하나 봐. B는 운동량 변화를 플러스 2를 겪었고, 운동량이니까 반드시 A도 똑같이 변화를 겪어야 돼.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2를 겪어서 4가 됐네요. 자, 그게 충돌 순간이다. 맞지? 근데 이 물체들은 그 부피가 없다 이거지. 크기가. 그러면 B가 지금 정지해 있는 여기서 A랑 B는 충돌했다 이거죠. 그러면 충돌하는 위치, 충돌하는 순간에서만큼은 A랑 B가 전부 다 한 곳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충돌을 출발시키면 돼. 자, 근데 그 후에, 그 충돌하고 나서 후의 모습을 보니까 A는 2초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1초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해서 결국은 운동량이 계속 일정하게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맞지? 그러면 이 B도 줄어드는 이 구간과 A가 줄어드는 이 구간 둘 다 무슨 구간이다? 마찰 구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같은 위치에서 충돌하고 마찰 구간까지 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니까 A는 2초 걸렸고 B는 1초 걸렸네. A는 이렇게 2초, B는 1초 걸렸네. 그러면 같은 거리 가는데 등속도 운동에서 시간이 2배 많이 걸린 거 보니까 A가 B보다 절반, 속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A는 충돌하고 나서 A랑 B의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운동량은 A가 B보다 2대1로 크네. 2대1. A는 4고 B는 2고. 요게 충돌 후 운동량 모습이다. 맞지? 자, 근데 반대로 속도는 A보다 B가 2배 더 빨랐어요. B가 먼저 들어갔어. A보다 B가 2배 더 빠르다. 그러면 질량 B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MV 곱해서 P가 돼야 되는데 P가 2대1이 돼야 되니까 질량은 4대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A보다 B가 4배 더 크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는 B가 2초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A의 기울기는 1초 만에 4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4네요. 기울기가 A가 B보다 4배 더 크네. 알짜 힘이 4배 더 많이 받는구나. 자, 그러면 A가 받는 알짜 힘과 B가 받는 알짜 힘이 B를 보니까 4대1이다 이거지. 근데 질량이 A가 B보다 4배 더 크거든. 그러면 질량과 알짜 힘이 각각 A가 B보다 4배 더 크니까 가속도는 똑같을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기니 D A와 B가 서로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맞다 이거지. 이응 A의 질량은 4배였죠. 틀렸다. 디귿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도 A와 B가 같았지. 틀렸다. 답은 1번 기억. 그러면서 마찰이 있는 면까지 이제 충돌해서 끝까지 가서 스톱한다 뭐 이런 거죠. 자, A가 B 정지해 있는 B를 충돌해서 A랑 B는 각각 질량이 2대1이네. B와 마찰면 사이의 마찰력은 A와 각각 2N, 1N 마찰력 좋네. 자, A는 마찰력을 2N 겪고 B는 마찰력을 1N 겪네. 근데 어차피 A가 질량이 2kg이고 B가 질량이 1kg.
B보다 A가 질량이 2배 더 크거든. 그러면 힘도 2배 더 많이 받는다면 두 물체는 마찰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동일하겠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게 크기도 나오네. 2kg이 2N, 1kg이 1N 받으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1m/s 제곱으로 왼쪽으로 받겠다. 자, 그리고 이제 A의 위치 시간 그래프 보니까 A의 위치에서 기울기는 속도, 그러면 플러스 2였던 애가 충돌하고 나서 플러스 1m/s가 된다 하는 걸로 알 수가 있네. 자, 그러면 A는 충돌 전 2m/s에서 충돌 후에 1m/s가 되는, 즉 1m/s라는 속도 변화량을 겪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A보다 질량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B는 속도 변화량을 2배로 플러스 2를 겪어야 되네. 근데 B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돌 후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2m/s 크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했을 때 얘들 둘 사이 거리니까, 자, 마찰 구간에 들어갔어. 자, B 같은 경우는 마찰 구간에 들어갈 때 속도가 2m/s로 들어갔다 이거지. 그리고 가속도를 마이너스 1이라는 가속도는 공통적으로 겪을 거다. 그러면 얘가 B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 걸렸다. 그럼 2초 후에 B가 정지할 거니까 2m/s 정지, 평균 속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평균 속도가 1m/s로 2초 갔으니까 B는 2m 갔을 거다. 마찬가지로 A도, A는 들어갈 때 속도가 1이었거든. 1m/s. 자, 그러면 좀 더 빨리 정지하겠다 맞죠? A가 정지했다. 근데 A가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초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면 1m/s 정지, 평균 속도 0.5로 1초.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는 0.5m겠네요. 그러면 0.5m, 2m. 그러면 그 거리 차이는 1.5m. 그래서 L은 1.5m. 4번. 1kg이 물체 AB. 질량이 똑같네요. 자, 동일선상에서 운동하다가 충돌했다. 충돌 전 A의 모습이 AB, 운동량이 나타났네. 4였고 마이너스 6이었고. 자, 그러면 둘 다 1kg이니까 운동량이 4인 A는 오른쪽으로 4m/s로 가고 있었고, 자, B는 질량이 1kg인데 운동량이 마이너스 6인 거 보니까 왼쪽으로 6m/s로 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충돌하고 모습이 A만 나타났네. 그러면 A 모습을 보고 A는 마이너스 5m/s거든요. 속도 운동량 변화량을 마이너스 9 겪었네요. 그럼 B도 운동량 변화량을 마이너스 플러스 9 겪겠네, 그치? 그러면 운동량이 B가 플러스 3이 될 거다. 마이너스 6에서 9 더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질량이 1kg이니까 충돌 후에 얘는 속도도 3m/s 되겠네요. 그러면 충돌 후의 모습을 보니까 A는 뒤로 5m/s, 속도 변화량 9. B도 뒤로 오른쪽으로 3m/s 꺾였을 거다. 그러면 기니 D, 충돌 후 B의 속도의 크기는 3m/s다. 맞죠? 그 다음에 충돌 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둘 다 똑같아요. 4에서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9. 얘도 플러스 9. 충격량의 크기는 9다.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충돌 후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전보다 감소한다.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고 뭘 통해서 상대 속도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맞지? 그러면 상대 속도 크기가 충돌 전에 10m/s, 충돌 후에는 보니까 8m/s. 그러면 얘는 상대 속도가 보존이 안 됐다. 맞지? 크기가.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감소한다. 충돌 전보다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4번. 질량이 M, 2M 1대2네요. 애들이 충돌한다. 근데 A가 V의 모습으로 가다가 정지했던 B랑 충돌하는 모습이고, 나는 다른 충돌이네. B가 이제 2분의 V라는 속도로 가면서 A랑 정지해 있는 A랑 가서 충돌하네요. 충돌하고 나서 두 물체는 붙어서 함께 운동한다. 얘는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구나. 자, 완전 비탄 충돌한다 했으니까 바로 결과값을 나타내 봅시다. 자, A는 B랑 충돌해서 한 물체, 3M짜리 한 물체가 됐네. 자, 운동하는 놈들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했어. 맞지? 자, 질량이 몇 배 된 효과다. B랑 합쳐지면서 질량이 3배 된 효과다. 그럼 반대로 속도는 3분의 1배 돼야지 전체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그러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는 3분의 1배 돼서 3분의 1V가 됐을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B도 나에서 B도 A랑 충돌하면서 질량이 3M이 됐어요. 자, B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냐면 속도 변화 아니고 질량의 변화를 얼마나 겪었냐면 2M이었던 놈이 A랑 합쳐지면서 3M 2분의 3배 됐네요. 그럼 반대로 속도는 3분의 2배 된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V가 3분의 2배 됐으니까 3분의 V 된다. 그러면 기니 기억 가와 나에서 충돌 후 B의 운동량 같다.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2M이 3분의 V였고 똑같이 2M이 3분의 V 됐네. 그러면 3분의 2MV로 같네요. 가와 나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자, 어차피 충격량은 한 놈을 보면 되니까 그냥 BA로 보지 뭐. 가에서 B는 2M짜리였던 B가 속도를 그냥 3분의 1V 가지게 됐고 요게 얘들 둘이 주고받는 충격량이 되겠지. 나에서도 A가 질량이 M인데 속도를 3분의 1V 갖게 됐고 그럼 요게 둘이 충격량이다. 크기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나에서 A가 얻은 운동 에너지는 A가 얻은 운동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2분의 1의 질량 M짜리 A고 3분의 1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네요. 요게 얘의 운동 에너지다 맞지?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나와 나에서 A, B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전이네. 뭐 A가 V로 와서 정지한 B랑 충돌하든지 B가 V로 반대로 와서 A랑 정지하고 있다는 A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운동이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네. 오케이. 얘도 한 덩어리가 되는 운동이고. 자, 그럼 바로 갑시다. 가와 나에서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돌 후의 모습. 일단은 가 봅시다. 충돌 후면 한 덩어리가 돼서 A, B 한 덩어리 돼서 3M이 됐을 거다. 자, 원래 운동한 내가 A가 질량이 M이었어. 그러면 3M, 3배 됐네. 그럼 반대로 속도는 3분의 1V 됐다 보면 되고. 나에서 충돌 후의 모습은 자, B가 2M짜리 B가 또 충돌하고 나서 3M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얘들은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는데 질량이 2M에서 3M이 됐으니까 2분의 3배. 그럼 반대로 속도는 3분의 2배. 3분의 2V 됐겠다. 알겠지? 그러면 충격량 A나 B의 충격량은 어차피 모든 충돌에서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 같으니까 가에서는 B를 보고 나에서는 A 보지. 가에서는 B가 2M짜리가 3분의 1V를 얻게 됐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A가 M짜리가 3분의 2V를 얻게 됐네요.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같네. 1대1. 답은 1번. 자, 그림 가와 나에서 충돌해서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C와 각각 충돌했대요. 충돌 전의 모습은 B, C 바뀐 거 말고는 똑같네. 자, 충돌 후에 보니까 가에서는 A, B 한 덩어리, 나에서는 A가 정지하고 C가 V2의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A, B, C 질량 모두 같다. 오케이. 그러면 질량이 전부 다 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일단 운동량, 전체 운동량이 합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충돌하면 얘는 원래 질량이 M짜리였고 질량이 총 2M짜리로 바뀌었으니까 질량이 2배 됐네. 그러면 V1은 속력은 절반 돼야 되니까 2분의 1V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A가 질량 M짜리 A가 V로 가면서 C랑 충돌했는데 바로 충돌 후에 A가 정지해버렸다 이거지. 자, A가 정지하면 C가 그 운동량을 다 받아가야 되는데 A의 운동량이 MV였다. 그럼 C도 질량이 M이니까 C도 속력이 V가 돼야 MV 운동량을 받아가겠죠. 그럼 V2는 V가 되겠네. 그러면 기억 V1과 V2 같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두 충돌에서 주고받는 충격량 크기를 모르네. 그러면 자, 질량이 정지해 있는 놈 두 놈을 살펴보면 좀 더 편하겠다 이거지. 두 충돌에서. 그러면 가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질량 M짜리 B가 속도를 2분의 V 가지게 됐고 나에서는 질량 M짜리 C가 속도 V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 충격량 크기는 같다가 아니라 B가 C보다 절반이죠. 틀렸다. 디귿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어차피 전체 운동량의 합은 A도 가에서나 나에서는 둘 다 A가 V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MV였다. 맞지? 그러면 충돌 후에도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은 둘 다 MV 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그림에서 A가 양쪽에 벽이 있다 맞죠? 그러면 계속해서 무한히 충돌할 거야. 얘들은 멀어지고 다가가고 멀어지고 다가가고 할 건데 양쪽에서 벽이 계속 다가갔다 멀어졌다 할 거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 이거지. 자, 첫 번째 상황을 봅시다. 첫 번째 상황은 B가 정지 4m짜리인 A가 오른쪽으로 5cm/s로 간대. 그러면 처음 충돌은 왼쪽 벽에서 일어날 거다 이거지. 왼쪽 벽에서. 자, 그러면 왼쪽 벽 처음 충돌 상황을 보면 왼쪽 벽이 5cm/s로 오고 그 다음에 B가 정지해 있는 이런 모습이네. 근데 질량 B가 각각 얘가 4m이고 얘가 m이다. 그러면 충돌 전 모습이 이렇게 되고 충돌 후에 보니까 A의 충돌 전후 속력 5였다가 1초일 때 충돌이 일어났네. 충돌이 일어나고 얘가 3으로 쭉 간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4m짜리가 속도가 3cm/s 됐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보니까 마이너스 2를 겪었네. 그러면 이 B는 질량이 A보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4분의 1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4배. 그럼 마이너스 2보다 4배 플러스 8을 겪을 거다. 그러면 B는 원래 정지였으니까 8m/s 이렇게 가게 되겠네. 그리고 요 충돌을 보니까 자 충돌 후의 모습도 얘들 둘이 3cm/s 6cm지 8cm/s 멀어진다 맞지? 근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얼마다? 5cm/s 멀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가가는 상황도 5cm 멀어지는 상황도 5cm. 아 요거는 무슨 충돌이다? 탄성 충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더 빨라져서 이제 멀어져야 정상인데 B 앞에 또 A의 벽이 여기 놓여져 있단 맞지. A는 3cm/s로 가고 있는 상태고 B는 8cm/s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이거지.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자 충돌이 일어나고 얘가 m이고 얘가 4m이고 일어나고 나서 4m인 A의 속도는 또 뭐가 돼요? 5cm 또 5cm 됐대. 아, 대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탄성 충돌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4m이 5cm/s가 됐으니까 얘는 또 속도 변화량을 플러스 2를 겪었네. A가 플러스 2를 겪으면 B는 질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8을 겪어야 그러면 B는 그 자리에서 정지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지하고 뒤에서 또 A의 왼쪽 벽이 때려 박을 거니까 계속해서 무한히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거지. 기억 3초일 때 B의 속력은 8cm/s 맞고 L은 20cm/s이다. 자 얘들 둘은 그 부피가 없어요. 그러면 1초일 때 B랑 왼쪽 벽이 충돌이 일어났고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죠. 얘들 둘이 이제 왼쪽 벽에 붙었고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상대 속도 얘가 8이고 얘가 A가 3이니까 상대 속도 5로 멀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B야 요 왼쪽 벽과 B가 멀어지는 거리가 결국 오른쪽 벽과 B가 만나는 거리잖아. 자 그러면 이 5로 멀어지는데 얘들 다시 다음 한번 충돌할 때 이때까지 왜 이러나 충돌할 때까지 그 간격이 시간 간격이 4초다 맞지? 그러면 4초 동안 얘들이 5cm씩 멀어졌으니까 20cm 멀어지면 그 다음 벽에 충돌한다. 아, 둘 사이의 거리 L은 20cm다 맞죠? 그 다음 디귿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같다.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니까 결국 속도 변화량 보면 되는데 A로 바로 보지 뭐. 자 A가 처음 충돌할 때 마이너스 2의 속도 변화를 겪었는데 다음 충돌할 때 플러스 2의 속도 변화를 겪네. 그럼 속도 변화량이 계속 같으니까 충격량도 계속 같을 거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자 가에서 보니까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가서 충돌했네. 4m 갔어요. 요게 0초일 때래. 자 그 다음에 t0인 시간에 충돌이 일어났고 A, B는 물체 크기는 무시야. 그러면 A, B 둘 다 이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자 A가 t0일 때 충돌했고 t0초 충돌. 그 다음에 t0초에서 20초 될 때까지 몇 초인지 모르지만 이때 동안 이동했더니 A는 4m 자 B는 8m 이동한 모습이네. 자 그럼 같은 시간 어차피 등속이니까 충돌 후에는 그냥 등속도잖아. 자 B가 A보다 속도가 2배 더 크구나.
그러면 B의 A 속도를 충돌 후 속도를 A 속도는 V 주고 B 속도는 2V 주면 되겠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을 살펴보고 질량비가 나와 있으니까 A가 4kg, B가 1kg. 아, 그러면 B가 정지였다가 2V 가져가는 거 보니까 속도 변화량이 B는 2V네. 요거 자체가 속도 변화량이다, 맞죠? 그러면 B보다 A가 질량이 4배 더 크니까 A는 4분의 1만 변화한다. 그러면 2분의 1V가 변해서 된 게 V의 모습이다, 이거지. 아,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속도는 2분의 3V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V 감소하고 V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3V의 속도로 t0초, 0초에서 t0초까지 t0초 이동했더니 요게 4m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충돌 후에 A가 속도가 V가 됐고, 남은 시간은 20초까지 t0에서 20초까지니까 20-t0 요 시간 동안 이동했더니 또 4 이동했네요. 그럼 요거 이제 연립을 잘 해주면 되겠네. 요거 둘은 같다 가면 되겠네. 그럼 V가 날라가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3t0는 40-2t0 그래서 넘겨서 t0는 8초. 그럼 요게 이제 8초네. 그러면 끝났네요. t0는 8초.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자, 가에서 보니까 A, B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맞죠? 아, 그러면 요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면 그때의 기울기의 의미는 상대 속도. 그러면 상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문제네. 그럼 우리는 상대 속도 변화량을 가는 거지. 자, 일단 처음에 상대 속도가 가까워지는, 당연히 충돌하려면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 얼마로 결정났어요? 4로 결정났다, 맞지?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멀어지는 2로, 그러면 가까워지는 4m/s에서 멀어지는 2m/s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 속도의 변화량 보니까 6m/s가 변했다 이거지. 자, 이게 총 변화량이다. 우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맞지? 자, 일단 처음에 B가 정지해 있는데 AB가 4m/s로 다가간다가 돼야 되니까 가까워진다. 그럼 A의 속도가 4m/s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물체는 충돌하면서 속도 변화량을 겪을 건데 둘 다 질량이 1대1이다, 맞지? M이라서. 그러면 속도 변화량도 1대1로 겪을 거다. 그러면 전체 변화량이 6이다 했으니까 A도 B도 전부 다 30 겪어야 되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을 겪을 거니까 플러스 1m/s가 될 거고, B도 플러스 3을 겪을 거니까 플러스 3m/s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 D, 기억.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충돌 후가 충돌 전보다 작다. 4대2였지. 작다, 맞고. 그 다음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은 3m/s다, 맞고. 그 다음 디귿.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 A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자, 일단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상대 속도의 크기는 4m/s 가까워진다 해서 2m/s 멀어진다. 보존이 안 됐다, 맞지?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면 A가 4m/s, B가 0이었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A가 전부야. 그러면 A의 총 운동 에너지지. 이게 충돌 후 A랑 B의 운동 에너지 합보다 크다. 보존 안 되니까 더 커야지, 충돌 전에. 맞다 이거지. 답은 기니디 5번. 그림에서 그래프네. A와 B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 일단 상대 속도가 기울긴 그래프구나. 자, 상대 속도 크기를 보니까 얘는 6m/s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보니까 3m/s로 멀어진다. 그러면 가까워지는 6m/s에서 멀어지는 3m/s로 바뀌는 총 속도 변화량을 9m/s 겪는 요런 충돌이네. 자, 조건을 뭐 줬냐 봤더니 일단은 운동방향, A와 B의 운동방향은 충돌 후에, 충돌 전 A의 운동방향은 서로 같다. 오케이. A랑 B는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다 했으니까 A가 오른쪽으로, B가 왼쪽으로 오면서 충돌 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다가 충돌 후에는 둘 다 충돌 전 A랑 운동방향이 같다 했으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그러면 A는 2M 주고 B는 M 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운동량 크기는 이제 충돌 후 2배가 됐고, A, B의 속력, 충돌 전의 속력 각각 VA, VB, 요거 B를 구하래요.
자, 그럼 상황을 봅시다. 일단은 충돌 전의 상황이 가까워지는 속도 6m/s가 돼야 되니까 A랑 B의 요거는 이제 속력 크기만 보면 VA, VB 둘 다 다가오는 속력이다, 맞지? 이렇게 더했을 때 6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속도 변화를 겪을 건데 질량이 2 대 1이니까 속도 변화는 반대로 1 대 2로 겪어야 된다. 그건 전체가 9m/s 겪어야 되니까 그 중에 1 대 2로 나눠 가지면 A는 VA에서 3이 빠질 거고 B는 VB에서 6이 더해질 건데 VB가 마이너스 VB였다, 맞지? 얘는 왼쪽이었으니까 거기에 6이 더해진 모습이 얘의 오른쪽 속도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놓고 얘들 둘이 지금 운동량 크기가 B가 A의 2배 되게 해야 한다 했으니까 자, 지금 충돌 후에 보니까 질량이 2mm, 그냥 바로 갑시다. 2m, A가 2m 질량의 VA-3, 요게 A의 운동량이고 B의 운동량은 M의 6-VB, 요게 B의 운동량인데 B가 A의 2배다. 그러면 A의 2배 했을 때 같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MM, 그 다음에 4VA-12가 6-VB네. 그러면 4VA 플러스 VB가 18인데 위에서 우리가 VA 플러스 VB가 6 되는 걸 구해놨다, 맞지? 그럼 그거 넣어주면 여기서 3VA 이런 A 플러스 VA 플러스 VB를 우리가 6으로 바꾸면 넘겨주면 12. 그러면 VA가 4m/s, 둘이 더해서 6이니까 VB는 2m/s.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네. 그러면 둘의 B는 2 대 1. 답은 4번. 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AB 지금 충돌하고 2m/s로 그다음 B는 마주보면서 오면서 12m 간격에서 이제 시작을 했네. 자, AB 사이 거리 12m에서 시작을 했고, 자, 둘 사이 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상대 속도. 그러면 처음에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4m/s. 그 다음 상대 속도는 멀어지는 3m/s. 그러면 다가가는 4m/s, 가까워지는 4m/s에서 멀어지는 3m/s가 됐네. 요게 얘들 둘의 상황이다, 그치? 자, 질량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일단은 속도 변화량의 합이 7m/s가 돼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처음 상황이 가까워지는 4m/s니까 A가 2m/s 오른쪽이라면 B는 왼쪽으로 2m/s가 돼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준 게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더 크다.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더 큰 답을 우리가 이제 선택하라, 뭐 그런 거야. 자, 충돌 후에 속력이 A가 1m/s가 됐으니까 둘 중 하나겠네. A는 오른쪽으로 1m/s가 될 수도 있고 왼쪽으로 1m/s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럼 그때 맞게 1번 상황, A가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1m/s인 상황. 그러면 A는 운동량 변화량을 얼마나 겪은 거야?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운동량의 속도가 마이너스 1m/s 속도 변화량 겪었네. 그럼 반대로 B는 B의 속도가 바로 나오는 거다. B는 멀어지는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 3m/s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B의 속도를 여기서 바로 구하고, A가 1m/s가 오른쪽인데 멀어지는 3m/s가 되려면 B는 오른쪽으로 4m/s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B가 오른쪽으로 4m/s가 된다면 B는 속도 변화를 플러스 6을 겪었겠네. 그러면 1대6 속도 변화량 B니까 반대로 질량은 6대1. 얘가 6m이면 얘는 A가 6m이면 B는 M이겠네.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량 상황이 A는 6m이 1, B는 M이 4m/s니까 운동량이 B가 더 작지. 그럼 일단 요거는 답이 안 되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요게 이제 답이겠는데 A가 뒤로 1m/s가 되는 상황. 그리고 충돌 후에 3m/s로 멀어져야 되니까 B는 오른쪽으로 2m/s면 3m/s로 멀어질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2m/s가 됐으니까 B가 겪은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4, A가 겪은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속도 변화량 B가 3대 4니까 질량 B는 4대 3, 4m이고 B는 3m이겠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3m이 2m/s, 그게 B고 4m이 1m/s, 요게 A니까 운동량이 B가 더 큰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질량 B 물었으니까 4대3 답은 2번. A 물체가 정지해 있는 B 물체랑 충돌하고 그 다음에 충돌당한 B 물체가 벽과 충돌하면서 다시 튕겨져 나오면서 자, 밑에 그래프는 A와 B 사이의 거리 그래프다 맞지?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랑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상대 속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풀고 있다 그죠? 자, 상대 속도의 크기만 또 봤을 때는 일단 2m가 1초 만에 따라잡히는 거 보니까 상대 속도는 가까워지는 2m/s였다가 멀어지는 2분의 3m/s로 변했다가 또 가까워지는 2분의 1m/s로 이렇게 변하네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A랑 B의 질량을 모른단 말이죠. 질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상대속도 크기 변화량 가지고 뭔가 해결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 일단 벽부터 갑시다. 자, 요 상황은 3초일 때 상황은 A와 B 사이의 거리가 3m 벌어져 있는데도 둘 사이에 상대속도의 변화가 생겼네. 요때 벽과 B가 충돌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A는 충돌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맞지? 그러면 B의 속도 변화만 가지고 상대 속도의 변화가 총 2m/s의 변화가 생겼네. 멀어지는 2분의 3에서 가까워지는 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요 2m/s의 변화는 오로지 B의 변화 때문에. 자, 그 B가 벽과 충돌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나 봤더니 벽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 그럼 즉 벽과 충돌 직전 V로 갔다면 벽과 충돌하고 나서 V로 튕겨져 나온다 이거지. 이 변화 때문에 2의 변화가 생겨야 돼. 아, 그럼 V가 마이너스 2V가 되면 2V 변하는 건데 요게 2m/s 변화랑 같아있으니까 V는 1m/s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B의 모습이 B는 정지해 있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1m/s가 됐네. 누구랑 충돌하면서? A랑 충돌하면서. 자, 그러면 A는 처음에 B는 정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2m/s였네. 그러면 B 자체가 속도가 2m/s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충돌하고 나서 얘들 둘은 멀어지는 속도가 2분의 3m/s가 돼야 돼. B가 1m/s가 됐다 했으니까 멀어지는 2분의 3m/s가 되려면 A는 뒤로 2분의 1m/s가 돼야 한다 그런 걸로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속도 다 나왔으니까 질량 B는 속도 변화량의 역수비. A가 속도 변화가 2m/s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5m/s. 그 다음에 B는 1m/s 변했겠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2분의 5대 1이니까 5대 2. 그럼 반대로 질량 B는 2대 5. 그래서 답은 4번. 자, 보니까 그림 가에서 A가 V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B랑 C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나 그래프에서 A와 C 사이 거리, A와 B 사이 거리로 그래프를 그려놨다 맞지? 그러면 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 B 사이의 상대 속도와 CA 사이의 상대 속도네. 그러면 C랑 A는 사이가 가까워지고 B랑 A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네요. 아, B가 A보다 빠르고 C는 A보다 느리다. 근데 그 기울기가 1대 2다 이거지. 기울어진 정도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변수 x 잡고 그럼 표현을 해보면 자, B는 A보다 빠른데 2라는 이만큼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V 플러스 우리가 2x라고 이렇게 두면 자, C의 속도는 B랑 비교했을 때 A보다 느린데 그 느린 양이 B가 A보다 빠른 양보다 절반. 그래서 V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 BC가 충돌하고 나서는 여기 모습 있네. T0초일 때 충돌하고 그 충돌하고 나서 얘들 둘은 A와 사이의 거리가 둘 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A랑 똑같은 속도 V가 되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그렇게 V가 되었으니까 둘은 충돌 후에 한 물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B랑 C가 충돌 후에 한 물체가 되고 그때 속도가 A랑 다르지 않은 V가 됐다. 이게 충돌 후의 모습이다 이거죠. 완전 비탄성 충돌이면서 자, B는 충돌하면서 속도 변화를 V 플러스 2x가 V가 됐으니까 요 2x만큼 변했다 맞지? C도 마찬가지 V 마이너스 x가 V가 됐으니까 요 마이너스 x만큼 변했다 이거죠. 그러면 B가 C보다 속도 변화량이 2배 더 크네. 그러면 반대로 질량은 C가 2배 더 크다. 그러면 C는 2m이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질량 m과 2m이니까 전체 질량 3m짜리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인 거하고 같네. 최종 상황은. 그러면 T0 이후 B와 C의 운동 에너지 합은 2분의 1에 3m짜리가 V로 간다. 그러면 2분의 3 mv 제곱. 답은 3번.
74번. 자, B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갖고 있는 A랑 충돌하네요. 자, A는 4m/s랑 줬고, 자, P와 B 사이 거리가 우리가 시간 그래프 나와있어. P랑 B 사이 거리. 자, 둘 사이 거리가 처음에는 4m였다가 8m까지 벌어졌네. 그게 4m/s의 속도로 멀어진다. 그 다음에는 다시 4m/s의 속도로 가까워진다. 마지막 3초일 때도 충돌이 일어났는데 최종 충돌 후의 모습이 얘들 둘 사이 거리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네. 즉 같은 속도 한 물체가 되었다. 자, 모든 충돌은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의 B는 질량 역수비랑 같아야 된다. 이거에 만족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 상황은 우리가 또 질량 B를 몰라. 그러면 풀기가 좀 애매한데, 세 번째 상황은 둘 다 한 물체다, 맞지? 그러면 속도가 동일할 거니까 변수가 하나 줄어드네. 그때를 먼저 봅시다. 일단 3초 이후, 3초 이거네. 3초 이후에 A의 속력은 5m/s다. 자, A가 5m/s로 운동한다면 B도 5m/s로 운동한다. 이게 지금 3초 이후의 모습이잖아. 자,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멀어지는 속도 4가 돼야 돼. P랑 B가 멀어져야 되니까 B가 더 빨라야 돼. A보다 4만큼. 근데 A가 4m/s를 했으니까 B는 8m/s다 이거지. 자, 이게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상황이야. A는 4m/s, B는 8m/s. 자, 근데 한 번 거치고 또 한 번 거쳐서 결국은 A도 5m/s, B도 5m/s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살펴보면 속도 변화량은 두 번에 걸쳐서 플러스 1이 됐고, 얘도 두 번에 걸쳐서 마이너스 3이 됐다. 속도 변화량이 1대 3인 이유는 반대로 질량은 3대 2니까 A가 3m이면 B는 m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충돌 상황은 상대 속도,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에서 멀어지는 상대 속도 4로 만드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충돌 상황은 가까워지는 4m/s에서 멀어지는 4m/s. 아, 얘들은 8m/s의 속도 변화를 겪어야 되는구나. 근데 둘의 질량 B가 3대 1이었으니까 반대로 속도 변화는 B는 1대 3으로 겪어야 되는구나. 그럼 전체 8 중에서 1대 3, 4분의 1은 A가 겪고, 그러면 A는 4분의 1 겪으면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 겪고, 그러면 A는 속도 변화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지만 2m/s로 줄었고, 자, B는 속도 변화를 플러스 6. 아, 반대 1대 3이지. 플러스 6 겪을 거고, 그러면 얘가 B는 속도가 총 14m/s. 뭔가 이상한데? A가 뒤에서 박은 거 맞잖아. 그럼 8m/s 중에서 6m/s. 아, A가 뒤에서 박은 게 아니네. 요때 충돌했지. B가 더 빠르니까 Q에서 충돌했네. 그러면 A가 플러스가 됐고 6m/s, B가 마이너스가 되네. 마이너스 6m/s가 돼서 B는 2m/s로 오른쪽으로 여전히 간다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그럼 길이 D, 질량은 A가 B의 3배다 맞고, 2초일 때 A 속력은 한 번 충돌했을 때지. 한 번 충돌하고 나서 A 속력 6m/s다 맞고,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B가 뒤에서 받고 나서 운동반에 꺾이지 않았다 맞지? 그러면 함께 오른쪽으로 간다 맞죠? 답은 길이 D 5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하고 있는 B한테 충돌했네요. B는 정지, A가 V의 속도로 간다. 자, 그리고 충돌 직후 A는 정지하면서 B는 V의 속도로 이동한다. 자, 일단은 A, B가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는 V였는데 A가 충돌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지해버리고, 자, B는 충돌하고 나서 그때 속도 V를 받아간대. 그럼 얘들은 멀어지는 V가 된다 맞죠? 근데 이런 게 가까워지는 V가 멀어지는 V, 상대 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면 이런 충돌은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 했어. 근데 탄성 충돌이면서 지금 얘네들 둘이 속도가 정확하게 바뀌는 상황이야. A가 플러스 V였다가 A는 정지하고, B는 반대로 정지했다가 플러스 V가 되고, 그러면 얘들 둘의 속도가 정확하게 바뀌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속도 교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성 충돌하면서 질량까지 같은 상황이면 이런 속도 교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억, A, B의 질량 같다 맞습니다. 니은, 충돌도 하는 동안 A가 받은 충인의 크기는 B가 받은 충인의 크기와 같다. 이건 당연히 맞죠. 디귿,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충돌 전에는 A만 운동하고 충돌 후에는 B만 운동하잖아. 그러면 둘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전체의 운동 에너지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었으니까 누가 더 크다 하면 안 되죠.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그래서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A, B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A에 대한 B의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상대 속도 보고 확인해 봅시다. 자, A에 대한 B의 속도. 자, 마이너스라는 게 결국 충돌하니까 얘들은 다 다가가는 가까워지는 속도 4m/s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네요. 그러면 일단 가까워지는 4m/s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A가 6이라면 B는 오른쪽으로 2m/s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4가 돼. 멀어지는 상대 속도 4m/s. 아, 그러면 상대 속도의 총 변화를 얼마만큼 만들었다? 8m/s만큼 만들었구나. 오케이. 자, 근데 얘들은 질량이 서로 같다 했어. 질량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8m/s면 얘들이 각각 4m/s씩 변하면 되네.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4. 그래서 A가 2m/s, B가 6m/s 될 거다. 하고 보니까 얘들은 무슨 상황이다? 속도 교환 상황이다. 왜?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보존이 되는 탄성 충돌이면서 질량이 같으니까. 오케이, 기니디. 1초일 때 A와 B의 사이 거리는 4m이다. 1초일 때 보니까 충돌 일어나기 1초 전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가까워지는 4m/s 1초 뒤에 충돌. 그러면 얘들 사이 거리는 아직 4m 남아있겠다. 맞죠? 예.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자, 일단 질량이 같다. 맞지? 그러면 A는 2m이 운동량이고 B는 6m. 그러면 B가 A의 3배죠. 틀렸다. 디귿.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이런 건 항상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기디 4번.